산업사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선생님 목소리 톤이 좀 높은데요. 네, 마지막이어서 신났어요. 자, 물론 선생님은 여러분과 마지막 수업을 하는 게 굉장히 아쉽지만, 우리 내년에 어차피 또 2학년 올라가서 한국지리 과목으로 선생님하고 다시 만날 거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아쉬워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죠. 네. 자,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변화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났을까라는 주제고요. 학습 목표 한번 같이 살펴보고 들어갈게요. 첫 번째, 지역의 공간 변화를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어야 하겠고요. 두 번째, 산업화와 도시와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지역의 공간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사례 지역을 통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 지역 조사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또 그 지역 조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순서에 의거해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입니다. 지역 조사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한 지역을 먼저 설정하고요. 그 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리 정보, 뭐 자연적인 지리 정보도 있을 것이고 인문적인 지리 정보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자연적인 지리 정보는 뭐가 있을까요? 뭐 그곳의 지형은 어떻게 생겼는지, 기후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문적인 요소로는 그곳에 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걸 해 먹고 살아가는지 등등등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죠. 문화적 자원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쫙 조사하는 활동을 지역조사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지역조사는 왜 하냐면요. 어떠한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거나 그 공간 변화 문제점을 파악할 때 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됐는지, 왜 필연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러한 것들을 미리 수집해 놓으면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도 더 쉽거든요. 그래서 꼭 그 지역성을 알아내는 지역조사는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함께 느끼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조사 주제, 순서와 방법인데요. 먼저 조사 주제랑 방법이랑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어디 지역인지를 정해져야 이제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지역에 어떤 주제에 관한 문제점을 찾을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주제를 조사함에 있어서 적합한 조사 방법은 무엇인지를 차례차례 이제 선정을 해야겠죠. 자, 지역 정보 수집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 쳐두고 알아두세요. 실내 조사와 야외 조사가 있어요. 자, 실내라고 하는 것은 안쪽이죠. 안쪽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보 수집에 있어서 문헌 자료를 찾아본다든지 통계 자료를 찾아본다든지, 지형도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기복을 나타낸 지도예요. 지도를 살펴본다든지, 혹은 뭐 항공기나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을 본다든지, 직접 밖에 나가서 돌릴 설문지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실내에서 진행할 수가 있겠죠. 자, 반면에 야외 조사는요, 실내 조사에서 파악한 정보를 실제로 나가서 확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현장에서 얻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면담이라든지 설문조사, 사진 촬영, 관찰, 직접 뭐 측정 기구를 가지고 재보는 실측,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다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쫙 모아가지고 유의미한 자료로 다시 가공을 해야겠죠. 그것이 바로 지리정보 분석입니다. 그래프라든지 통계지도, 표 등으로 표현을 해서 날 것의 자료를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는 데이터로 만드는 과정을 지역정보 분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이러한 유의미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문제점을 우리가 제기했잖아요, 그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마지막 결론을 마무리 짓는 단계가 바로 보고서 작성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평택시의 사례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경기도에 있는 항구 도시고요. 지역의 공간 변화를 파악해보자 라고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자료 1번에는 평택의 산업구조 변화라고 나와 있네요. 자, 한번 읽어보면, 예로부터 평야가 발달했고 바다에 접해 있어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였다. 예전에는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했던 촌락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쪽에 위치한 중국과의 교류가 위치해 서해안 개발의 거점 도시로 육성되면서
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아무래도 바닷가에 있으니까 어떤 물건의 수출입에 유리한 항구가 발달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1986년에는 평택 당진항이 국제무역항으로 건설되고 항구를 만들었습니다. 아산 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를 비롯한 대규모 지방산업단지와 물류단지가 조성되어 신흥산업단지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1차 산업 위주였던 평택시의 산업구조는 2, 3차 산업 위주로 변화했다. 위쪽에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1, 2차 산업을 합해서 거의 80%였던 1961년에 비해서는 2015년에는 99%를 오히려 더 넘는 수치가 다 2차 산업과 3차 산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평택 당진항의 화물량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사진으로 토지 이용의 어떤 변화를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그쵸? 허허벌판인데 여기 보시면 대규모 컨테이너 항구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도로들이 건설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인구도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이 됐으니까요. 항구도 마련되고요. 일해야 하는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생겨났으니까 그에 따라서 인구 유입도 가속화됐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특이하게 살펴볼 점이 외국인 수가 급격히 늘었다는 거예요. 자,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렇죠. 많다기보다는 급속하게 늘었을까요? 이 지역에 위치한 공장.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힘들고 어떤 어려운 일은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을 좀 기피하는 그런 이제 세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공장을 안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보다는 약간 경제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의 젊은이들이 넘어와서 이 공장에 취직해서 노동자로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지리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2차 산업, 공업 등이 발달한 도시에서는요, 이런 노동자로 일하는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비중이 조금 높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평택 시민의 직업 변화를 한번 볼게요. 1961년에는 대부분 농림업에 종사하였던 반면에 2015년에는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늘었고요. 일단 직업군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촌락의 특성보다는 도시적 특성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우리 여태까지 얘기했던 겁니다. 산업구조는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중심으로 변화했다. 이는 공업의 발달과 교통의 발달에 따른 거다라는 거 배워봤고요. 자, 토지 이용은 어떻게 됐냐면 예전에는 그냥 자연 상태, 뭐 벼를 키우거나 아니면 그냥 산과 들이 있는 그런 토지 이용이었는데 지금은 뭐 항구, 도로, 공장, 주택 등의 인위적인 토지 이용이 증가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인구는 급격히 증가했죠. 왜 그러냐면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일자리가 늘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외국인의 유입이 활발했는데요. 이는 공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그런 외국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서해안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교통 발달도 인구가 늘어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돼요. 자, 지역 주민의 지역 변화는 아까 농림업의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지금은 다양한 2, 3차 산업의 방면에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죠. 항상 좋은 일이 있는 반면에는 이런 식으로 생태가 오염되게 되는 문제점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라요. 좁은 도시라는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은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러한 어떤 생활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모은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평생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냐. 자, 환경오염이 심각한 평택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환경 정화 활동을 시청에서 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택지개발 사업 등의 도시개발을 계속해서 진행한다. 쾌적한 도시 환경을 계속해서 늘려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일하러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문화적 특성이 비슷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 이질감을 좀 해소해주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평택에서는 세계인 어울림 마당, 한미 친선 한마음 축제 등 사람들이 이런 이질감을 해소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만들어 주는데 주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네, 문제점, 환경오염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익단체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살펴봤고요. 앞으로는 뭐 수질오염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시청에서는 환경정화 활동을 계속 해야겠죠. 그다음 택지 개발 사업을 계속 벌여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번은 앞서 본 평택시의 사례처럼 우리 지역의 변화상과 문제점을 모둠별로 조사해보자라는 활동이 나와 있는데요. 요걸 오늘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모둠별로 하진 않겠고요. 개인적으로 조사 지역을 우리 전라남도 내에서 찾으세요. 네, 전라남도 내에서 찾으시고 어떤 변화상이 있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또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를 개인별로 조사해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다른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나왔던 그 태백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태백과 그 옆에 있는 정선이에요. 정선, 영월, 삼척, 태백 모두 강원도에 위치한 곳인데 여기는 옛날에 광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광산 노동자들과 그 가족이 모여 살면서 엄청난 이 네 지역 다 합해가지고 46만의 굉장히 대규모의 인구가 모여 살았었는데요. 1980년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네,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합리화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최대한 입게끔 하는 거죠. 우리나라 석탄이 캐는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얻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적었단 말이죠. 대신에 굉장히 값싼 중국산 석탄을 수입하게 되면은 합리적으로 뭐 수지 타산을 맞출 수 있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비효율적인 광산업들을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광산업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번성했던 이 네 개의 지역이 지금 보시면 인구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확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국가적으로 어떤 것을 마련해 줬냐면요. 강원랜드라고 하는 내국인 카지노와 리조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2차 산업인 광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던 이 강원도 폐강 지역의 사람들은 현재 이런 관광객들과 혹은 이 리조트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제공하는 3차 산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예, 이때는 88%에 달하는 사람이 광업에 종사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점은 산업의 쇠퇴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의 경제가 침체된 거죠. 그래서 관광산업을 육성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어떤 재활성화를 의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과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강원도 정선. 우리나라 탄광산업의 주역으로 꼽혔던 이곳은 이게 강원랜드 리조트 들어서면서 모습입니다. 과거의 모습을 완전히 벗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하며 44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살았던 곳. 하지만 정부의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은 광부들은 전국으로 흩어졌다. 이로 인해 인구는 그 당시의 절반도 채 안 되는 황량한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다. 과거의 모습을 벗고 눈부신 발전을 한 강원도 정선. 그렇다면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느낌은 어떨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사실 옛날보다는 뭐
환경 자체로는 이제 환경은 좀 많이 개선이 된 부분이 많은데 완전 시골촌이었잖아요. 탄광촌이고 좀 많이 발전돼서 좋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잠시 여행으로 온 관광객들 눈에 비친 것과 달리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또 다른 실상이 드러난다. 전당포와 모텔, 마사지숍 등 동네 전체에 깃든 음습한 이미지들. 이곳 주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카지노이기 때문에 주력 사업이 각종 불법적인 그런 그 대출 문제라든가 또 불법적인 그런 그러니까 유흥업소의 난립이라든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심각한 것은 아무래도 교육의 문제겠죠. 자라나는 청소년 애들이 이제 바로 이런 카지노를 코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해 환경에 접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젊은 자녀를 둔 가족들은 지역을 떠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은 아마 강원랜드로 인한 그 폐해가 아닐까, 단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꾸 뭐 장사가 안 돼도 안 된다 아닙니까? 왜 장사가 안 돼요? 사람이 없이 또 안 되지. 경기가 완전히 침체된 것처럼 뭐 저도 조그만 장사를 하고 있지만은 장사가 더 밀려가는 느낌. 사람이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장사도 더 안 되고 낙후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주민이 행복하지 않은 도시 재생. 새 옷을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강원도의 도시 재생을 두고 건강한 발전에 역행한다고 말한다. 그동안 아마 우리 그 석탄 산업 폐강을 정리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좀 보상을 위해서 했던 사업들이 대개 지역 주민들의 의사나 참여보다는 수익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아마 과거에 강원도의 어떤 정서나 역사 문화가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실패를 딛고 현재 강원도의 도시 재생은 변화를 시도 중에 있다. 특히 오래전부터 강원도가 갖고 있는 석탄, 탄광, 광부들의 이미지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특색을 더욱 살리고 있는 것. 그 지역의 상경기가 굉장히 많이 후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상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지역에 걸맞는 조형물을 만든다든지 해서 사람들을 외부로부터 끌어들이는, 유입시키는 이제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 대표적인 사례를 찾았다. 깊은 산 아래 위치한 이곳은 아직도 폐광촌의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내부에는 옛 모습 그대로의 석탄 탄좌가 남아있다. 또 지하 깊숙이 내려가 석탄을 깼던 광부들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물론 석탄을 실어 나르던 레일도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머금고 있다. 옛날에 연탄 캐든 그또 그대로 남아있어 너무 좋았고 기록물 같은 것을 이렇게 보니까 더 가슴이 더 이렇게 저며옵니다. 네. 주민들이 살기 좋은 마을이 돼야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온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목표는 지역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동네. 두 번째는 외지인들이 다시 찾고 싶은 동네. 이거를 만드는 게 저희 센터의 이제 주요 업무입니다. 네, 도시재생 사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역이라는 것이 변화하는 것이 마냥 좋은 모습으로만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례를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마 고민을 좀 해야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좀 좋은 방향으로 가게끔 유도를 해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뭐 다툼, 충돌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역을 구성하는 그 구성원들이 우리 모두의 보금자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업에 뛰어들게 되면 아마 모두가 만족할 만한 좋은 지역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이번 수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학습하고 마무리할게요. 1번 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련의 조사 활동을 지역조사라고 하고요. 2번 지역의 공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현장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는 면담과 설문조사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뭐 살펴봤던 직접 나가서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그런 것도 있겠죠. 3번
다음 지역 조사 단계에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사 방법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써보자. 자, 지역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네, 바로 사진 촬영하거나 관찰하는 방법. 그러면서 자료를 얻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료조사, 문헌 자료 같은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유의미한 자료를 만들어내는 지역 정보 분석 단계에서는 그래프 통계지도 작성 등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선생님과는 이번 시간이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내년 한국지리 시간에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